자, 이렇게 후속편을 마치고요. 세 번째, 드림백 스며들기입니다. 자, 여기 아세니오 토크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면 이분이 되게 미국에서 유명했던 토크쇼 진행자였는데 사실 이분이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이분이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이분이 전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전화를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만큼의 이 토크쇼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 자신의 쇼가 있으면 나만의 플랫폼이 있다면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죠. 근데 이 아세니오가 토크쇼가 끝나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만의 계획을 만들었는데 실패하셨어요. 철저하게. 자, 그 사례를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런 내가 먼저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는 무대, 나의 채널을 무엇이냐라고 할 때 현재의 페이스북은 토크쇼가 되고요. 팟캐스트는 라디오가 되고요. 유튜브는 시트콤이 되고요. 인스타그램은 리얼리티 TV가 되는 거고요. 블로그는 신문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거기에서 스타가 될 수 있는 무대는 어떤 채널이 적합할 것인가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크쇼, 라디오, 시트콤, 리얼TV, 신문 같은 이런 것들을 그럼 나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잠깐 이야기 나왔던 이세니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만약에 이세니오가 이 토크쇼를 진행할 때 자기가 하는 농담 100가지를 공자적인 리드 마그넷을 만들어서 그때 토크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리드를 따두었다면 우리가 앞에 첫 번째 파트에서 들었죠.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리스트를 확보했다면은 설사 여기에서 방송국이 그 방송을 접어버렸을 때조차 자기가 자기 독자의 쇼를 만들더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을 건데 바로 아세오니는 그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폭스 방송국에서 쇼를 중단하자마자 그는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고 아까 얘처럼 전화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주지 않는 거고 뭔가를 행사를 하더라도 크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보다 트래픽을 소유하는 것을 트래픽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하게 트래픽을 만들 때 채널을 첫째 이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메일은 특히 요즘 문자가 오픈율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경험할 때는 문자 오픈율이나 메일 오픈율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지금 하게 되면 메일을 제가 갖고 있는 메일 리스트를 한 1,700개 정도 있는데 발송을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클릭률이 한 3.5%에서 4% 정도가 나오고요. 클릭 대비해서 링크를 오픈한 전환율이 거의 2% 이상이 나와요. 자, 이거는 뭐다? 무슨 이야기다? 우리가 광고를 해가지고 광고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에 잘 나가는 대한민국 쇼핑몰이 들어와서 클릭률 대비 전환율이 2.7%밖에 안 돼요. 잘 나가는 평균 1.7%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보다도 상회하는 거예요. 이 메일 자체가 메일 리스트로 보내는 게. 근데 요즘 문자도 지금 제가 말했는 만큼의 클릭 대비 전환율이 안 나와요. 그만큼 여전히 메일은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던 보급 채널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요즘 메일이 오게 되면 메일을 PC에서 열지 않거든요. 모바일에서 바로 띵 하고 알람까지 떠요.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훨씬 쉬워졌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문자도 똑같아요. 문자가 오히려 요즘 하도 폭탄이 많으니까 문자 폭탄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메일을 더 사람이 열어볼 수 있는 여지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환경이 지금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일을 통제하는 트래픽, 획득하는 트래픽을 소유하는 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리스트로 소유했을 때 이 메일 리스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쇼 채널입니다. 채널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것도 있지만 그걸 형식은 텍스트와 이미지, 오디오 방식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쇼를 만들 때 내가 어떤 쇼를 어떤 채널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건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글을 잘 쓴다든가 영상을 잘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든가 여기에 따라 틀려지는데 자,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채널들은 언제든지 알고리즘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알고리즘이 바뀌어버리는 순간 어제까지 막 조회수가 수천을 달리다가 하루에 100단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 블로그를 해보고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해보신 분은 누구나 한 번씩 겪어서 멘붕을 겪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소유하는 트래픽을 만드는 거를 중심으로 고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지만 결국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채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채널을 동시에 시작하면 결국 하나도 제대로 성공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에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 채널을 확장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면에서 나는 블로그가 나을 것이냐, 인스타가 나을 것이냐, 유튜버가 나을 것이냐, 아니면 홈페이지를 공략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장점과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나의 무대, 나의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라디오 목소리를 만든 사람은 팟캐스트를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러셀 브랜슨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만들 때, 이런 쇼를 만들 때 러셀 브랜슨이 회사가 파산 직전에 갔었고 직원을 100명이나 해고하고 25만 달러의 신용카드에 빚이 있을 때 그때 뭘 시작했냐면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러셀 브랜슨은 바로 이때 채널을 시작했고 바로 이게 자신 스스로의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고 변화를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했다? 바로 최악의 시기도 바로 이런 쇼를 출발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하려면 뭐다?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익숙한 걸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버넷이 만들었던 게 바로 차 안의 마케팅. 이 차 안의 마케팅은 아까 앞에 보셨던 마케팅 블랙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책이 팟캐스트에 나온 책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했을 때 45편이 에피소드가 나올 때까지는 반응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46편부터 시작해서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5편의 에피소드가 반응이 없던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은 46편이 없었다는 것들이고요. 바로 이 45편의 에피소드, 반응이 없는 것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브랜드 설계자에서 자기의 목소리 찾기라는 걸 우리가 그 파트를 공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방향, 자기의 비전, 이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기 목소리 찾기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브랜드 설계자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잘하지 못하더라도 핵심보다 지금 자신의 쇼를 당장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를 성장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가 있는데요. 적어도 1년 동안은 매일 게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하지 않으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즉, 지속적으로 영향이 없더라도 발표를 하고 그게 영향이 갈 때까지 쌓이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정을 기록하라. 대부분 이것도 브랜드 설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작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일상을 기록하라는 거죠. 창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하기는 실용성에 더 기반을 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눈에 잘 띄어야 된다. 그래서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지속성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바로 그렇기 위해서는 자신이 겪은 이해와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시작인데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작하지 말고 기록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바로 그것을 하고 싶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팟캐스트 시작의 최적의 시기라는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러셀 브런슨은 가장 사업 시기의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위기 3단계는 쇼를 매일 게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단계는 어, 바로 이런 탄생의 이야기, 쇼를 만들게 된 계기, 무엇을 기대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드림백을 이용해서 바로 자신의 쇼에 드림백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시작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럼 이런 드림백에서 나는 초보인데 과연 이런 드림백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와서 그런 토크쇼에 출연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걸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델먼이라는 분인데 처음 이제 러셀 브랜슨이 전화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러셀 브랜슨이 거절을 했답니다. 뭔가 이런 출연을 해서 이런 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6개월 후부터 보니까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운영자들이 이 델먼 행사를 홍보하는 메일 보내오기, 러셀 브랜슨한테 보내오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러셀이 궁금해서 전화를 해서 다시 물어봤더니 어떤 과정을 통했느냐. 처음 드림백에서 49명을 전화할 때까지는 48명까지 거절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49번째 사람이 좋다고 대답을 했고요. 즉, 한 사람의 허락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세 사람씩 이름을 부탁했고 그들도 모두 좋다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거절을 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누가 참여했는지 누가 좋았다고 했는지를 보여줬고 결국은 거절했던 사람들이 또 30명이나 모두 허락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10만 명의 리스트를 구축했고 즉 온라인 첫 해 8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바로 이게 바로 드림백의 힘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드림백 이야기했지만 드림백을 나의 무대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백 하나는 모으기 부분인데 이제 총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쇼를 하고 싶은지를 내 스스로 알아내는 거고요. 쇼는 청정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즉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소재를 테스트하고 자기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쇼에는 특히 드림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얘처럼 드림백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누군가의 네트워크에서 시간을 빌려 쓰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아까 봤지만 뭐 유튜브나 블로그 다 결국 타인들의 네트워크를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목표는 뭐여야 된다? 바로 소유한 트래픽으로 전환하는 것을 처음부터 무대를 만들고 쇼를 시작할 때부터 그거는 철저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쇼를 만들어 내가 획득하거나 통제 가능한 트래픽을 결국 궁극적으로 뭐다? 그 쇼는 소유하는 트래픽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끝으로 맺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공유를 마치겠습니다.